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발언의 가장 큰 문제점, 그거는요, 대한민국 제도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선거제도를 구성하는 많은 요소들의 역할과 기능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식의 발언이 이어지는 건 이거는 혹시나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판단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과거만을 말하고 현재를 외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분명 슬픈 모습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CEO 금난세입니다. 꿈꾸는 젊음은 아름답고 도전하는 열정은 성공을 부릅니다. 파이팅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기록하세요. 성공을 위한 CEO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철근이 부족해요. 지게차 없어요? 인력이 부족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설자재, 장비, 인력까지 위치 정보로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건설자재 N을 다운받으세요. 등록만으로 무료 광고까지 되는 건설자재 검색 애플리케이션 건설자재 N. 한국 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손발이 꽁꽁 어는 겨울엔 도로부터 꽁꽁. 올겨울엔 그냥 타이어 말고 꼭 겨울용 타이어 하세요. 잠깐, T스테이션에서 겨울용 타이어를 미리 구매하시면 훈훈한 선물을 드립니다. 12월 말까지. 마음까지 따뜻한 스마트 케어. T스테이션.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승센터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요새 정치권 진짜 어수선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것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대선 불복 발언을 또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오늘은 야당의 입장 좀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냥 최재성 사무총장님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총무본부장 이게 저도 생소해가지고. 자, 제가 이게 좀 여쭤볼게. 새누리당이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집권 여당에서 이런 현수막을 걸을 수 있을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검정교과서 이 제도가 2011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완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교과서가 그런 검정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고요. 그래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또 교육부 장관이
수정 권고, 수정 명령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거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 달 전에 교육부 그 교과과정 지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주체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뭐냐면 그 주체사상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고 특히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주체사상과 세습 체제에 대해서 또 천리마운동, 남북 공동성명, 이산가족 상봉, 동시 유엔 가입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서술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 관점과 판단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어떤 이 주민을 길들이기 위한 과정으로 주체사상이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주체사상의 잘못을 적시를 하고 이 일련의 남북 문제나 북한의 변화 과정들을 이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달랑 뛰어서 주체사상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자신들이 내린 교육 지침은 뭐고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근데요, 지금 이제 최수영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 장관의 수정 명령 이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그 교과서 집필진 중에 8명이 말이에요. 예전에 이 교육부 수정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소송을 내서요. 그게 제 기억으로 작년 4월에 1심이 나왔고 9월에 2심이 판결이 나왔는데 교육부의 수정 판결 명령이라는 건 내용적인 측면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정당하다 이런 판결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자, 교육부 입장에서부터 수정 명령을 했는데 이게 소송에 들어가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교육부 입장에서부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 계속 대법원 판결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몇 년 끌다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니까 이건 문제라고 보진 않으세요? 저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위들을 지금 물론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위긴 하죠. 예. 그게 저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국 교과서는 다양하게 그리고 집필 기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됩니다. 뭐든지 빨리 한다는 이런 걸로 간주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교과서 채택 과정을 보면 민간에서 교과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예. 수정 권고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수정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제도 취지 자체는 수정 명령을 안 듣는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한다면. 예? 수정 명령을 왜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소송을. 그건 현행법상의 수정 명령을 거치고 나온 교과서고요. 예. 그 수정 명령 행위 자체가 거민정 교과서 체제를 위배한다라고 별도의 소송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은 교육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2심까지 나온 거죠. 예. 그건 법원 판단으로서 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어쨌든 교육부 입장에서 볼 때는 수정이 빨리 돼야 되는데 명령을 했을 때 이런 물론 그게 불법 절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시간이 끌면은 이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 측면을 서술하라. 그 이행한 겁니다. 다만 역사학자들이 거민정 체제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학교의 선택권, 다시 말해서 교사들이 역사교육협의회를 학교마다 만들어서 3권을 천거를 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교장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거민정 제도인데 수정명령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낸 것이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다 이런 주장 아시죠? 네네. 근데 지금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이 소위 교과서 문제를 지금 집권당이나 집권당을 지지하는 쪽에 움직임으로 일관되게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교과서라든가, 그다음에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이런 게 그런 흔적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기도 안 막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북한이라든가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과 같은 나라, 이슬람 국가 일부가 채택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 단일화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전부 이 거민정 제도를 채택하고 심지어 자유선택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랬던 이유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뉴라이트 교과서에 가서 찬동하는 발언들 뭐 수차례 하셨고요. 또 그 결과로서 나온 교학사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의 후쇼샤 교과서의 컨셉하고 관점하고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일제 식민지를 근대화 과정으로 해석한다든가 교학서 교과서에서 쌀을 수출했다는 거라든가 의병을 토벌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혹시 말이에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현 정권이 친일적 정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교과서도 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한국 사회의 역사적인 흐름, 또 이 과정들이 친일 청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방이 되더라도 반민특위가 친일자 처벌에 대해서 이 국내 정권의 기반이 취약한 이승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와해되고 그래서 친일 세력들이 그대로 온전하고 계승되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를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지배적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이다, 아니다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사의 흐름은 친일들이 청산되지 않고 지배적 흐름을 형성해왔던 것은 사실이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요, 친일 논란 그 말씀은 맞는데 친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치인들이라는 게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내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에도 물론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정권보다도 일본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지금 아베 정권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정권 신일 교수님은 기본적인 역사 인식도 없으신가요? 왜요? 이런 질문이요.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어떤 거요? 청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독재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기 독재 세력과 친일 세력이 거의 일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야당 내에서 선친이라든가 조부가 이렇게 친일을 했던 것은 전부 다 사과를 하거나 또 예컨대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거나 얼마 전까지 홍영표 의원은 그런 이 친일에 대해서 이 선조의 친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후광으로 인생을 살아왔느냐와 그다음에 이 선친이나 조부의 친일의 대가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고 또 사과를 했느냐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사과를 했고요. 그 후광으로 살아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나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의 어떤 이 친일의 역사가 선친이나 조부가 있었던 분들은요. 재산 대물림 받았죠. 그 후광으로 또 정치에 입문하고 정치적 이력을 발휘하는 경우 이어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게 다반사인데요. 사과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는 사과도 하고 그 후광으로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새누리당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분명한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교과서가 친일적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미 많이 쓰게 된다면? 이미 이런 거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은 왜 교과서 정책이 달랐을까? 두 분 다 보수 정권이었고 새누리당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다른 게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가지 교과서로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이명박 정권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신의 관점이나 자신들의 역사관을 이 투영하고 싶지만
검정제도 자체는 흔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명령이나 수정원고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사실은 검정제도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발생했을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아버지는 정권을 감당했던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아니라면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왜 똑같은 새누리당 정권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고 이거 걱정하고 안 된다고 하고 검정제도를 완성했던 거고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은 한 가지 교과서로 자신의 관점을 투영하려고 하는 거, 이 중대한 차이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미화를 위해서 국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실상 이 엄청난 국민적 충돌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습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았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국정화를 할 수 있었죠.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오히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는 우리의 역사적 관점 하나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사실상 검인정화가 저희들이 정권 잡았을 때 유신 때 시작했던 국정교과서를 검인정제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이 완성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강동원 의원 말이에요. 강동원 의원의 발언.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그 파장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당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이렇게 딱 선 긋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거 이걸로 이 대응이 끝나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얘기는요. 언론도 알고 새누리당도 알고 국민도 알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똑같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표 조작 내지는 대선 불복 이것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에도 그렇지 않다 승복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당에서 야당에서 또 경쟁의 이 상대방으로서 승복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 문제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데 국회 본회의장 의정단상에서 한 문제는 내부 단속을 못했다는 그런 책임으로부터 분명히 원내 지도부나 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의원 개인의 이야기를 마치 야당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게 처음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야당은 시종 일관했기 때문에 정리된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정부 질문이 개인 의견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대정부 질문은요. 의원들이 각각 독립된 헌법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 단상에서 개인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다만 우리나라 정당의 특성상 강하게 정당들이 경쟁하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당론적 범주를 위배하지 않는 또 당의 컨센서스를 위배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는 것이 이 관성이고 사실은 불문율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해라. 이런 어떤 그 강제성은 없는 겁니다. 어쨌든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야단 맞으면서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알고 계신가요? 실패란 떼어놓고 보면 힘든 기억이지만 모이고 커지면 자산이 된다는 사실. 실패 속에 담긴 혁신과 교훈이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됩니다. 실패란 재도전의 다른 말. 지금 혁신적 실패설의 공모전을 검색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 함께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반도체 공학자 강대원, 예술의 경계를 뒤흔든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세계가 주목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 미래의 공학 박사,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패션 디자이너. 아이들의 꿈이 커져갈수록 대한민국의 내일이 밝아집니다.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학교. 다르게 꿈꾸다. 이 캠페인은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향해 함께 동행하는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속초에서 처음 만나는 아이파크의 특별한 가치, 동해바다와 청초호의 전망에 설악산을 품은 자리, 광역교통망으로 더 빨라진 서울 수도권, 마침내 명품 휴양 주거단지가 완성됩니다. 아이파크가 가장 아름다울 자리, 속초 아이파크 033-638-9666 10월 분양 현대산업개발.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말은 살찌고 지갑은 야위어가는 계절, 뜻깊은 소식 전합니다. 지금 페이코로 티머니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한강 신도시에 공원을 품은 이 편한 세상이 옵니다. 은여울 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고 2018년 개통 예정인 김포 도시철도 프리미엄을 기대하는 곳. 더 좋아질 한강 신도시를 만나세요. 이 편한 세상 한강 신도시 2차 성황리 오픈 중 031-997-2778 주식회사 3호.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OLED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OLED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한국GM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2015년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조사 경영승용차 부문 1위 기념 고객 감사 혜택. 월 19만 3천 원으로 더 넥스트 스파크의 오너가 되세요. 지금이 당신이 꿈꾸던 기회. 10월 한 달간 LSMT 모델 4.9% 60개월 할부 기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 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7명이 타도 편안한 공간에 프리미엄까지 더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도로 위의 7인승 크루즈 맥스 크루즈라 부른다. 탄생 더 뉴 맥스 크루즈. 지금 가까운 현대차 시설에서 만나세요.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도시를 떠나지 않아도 오롯이 나만의 시간, 나만의 여유를 찾는다. 나는 테라스에 산다. 개통 예정 운양역 앞에 오는 한강신도시 대규모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10월 오픈 예정. 1800-8169 한신공영.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심리교육, 치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심리치료자문위원단이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이 교정심리치료, 우리한테는 좀 낯설지만 외국에서는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라고는 합니다. 자, 이런 대책 과연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자, 자문위원단에 위촉된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교정심리치료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네, 교정시설, 예컨대 징역형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교정심리치료라는 거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처음 목적은 원래 목적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수강명령의 형태로 지금 법원에서 이미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정센터에서 심리치료를 집중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한 5-6군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문 인력은 어떻게 양성을 하는 게 좋은지, 또 치료 효과는 제대로 나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조언을 하는 이런 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차후에는 일반 여러 가지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죄명의 범죄자들에게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대상이 엄청 많겠네요. 네, 아무래도 여러 분들이 될 테고요. 여러 사람. 심리치료가 보통 외국 교도소에서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심리치료사들을 만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아마 장기수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수 위주로만? 네. 근데 이게 물론 장기수라는 거는 그만큼 위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범행 수위는 그다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재범했을 때 높아질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결 기간에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항소는 하지 않았지만 단기수들에게도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별다른 동기 없이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그냥 화풀이성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단기수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다양한 심리치료를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지금 우리 이 시점에는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왜 많아져요? 그렇게 분노가 극단적으로 범죄로 변제화되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지는데 그게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개인의 문제만은 물론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살기가 퍽퍽해지고 또 가족관계가 모두 다 끊어져서 옛날에는 가족들이 사실은 범죄를 억제하는 좋은 제지력을 발휘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족이 해체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이 사실은 올 때 갈 데 없이 마음 둘 곳이 없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타인을 향해서 폭발하는 이런 형태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실례지만 그 자문위원단이 모두 몇 분이세요? 지금 정확하게 오늘 오후에 임명을 할 거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시는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명 된다는 사실밖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만약 10여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 치료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치료사들을 양성하는 현장에다가 겁니까? 네, 양성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치료 프로그램 그러면, 중에 몇 명이나 양성을 할 계획이시죠? 이미 상당수를 이미 이제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상담 심리사나 임상 심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이제 특채를 특채한 지는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제대로 현재까지는 기능을 많이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이 위원회를 두고 뭐 기존의 이제 인력들을 끌어다가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재범 억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가 이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면은 실제로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재범률이 많이 떨어집니까?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범죄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바꿔주면서 행동 습격을 바꾸게 하는 건데요. 그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현저히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도 재범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만 하면 좀 재범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많은 기대를 하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안 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의미 있는 결과치가 산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어느 정도 떨어질 거라고 보세요? 희망사항은 한 2자릿수 정도 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뭐 연구들마다 이제 다양한 종류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보통 한 10%에서 한 20% 떨어지면 상당히 성공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떨어져야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댓글로 보는 뉴스. 댓글로 보는 뉴스 오늘도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 충암고등학교가 교육청을 고소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급식 회계 부정이 적발된 충암 중고등학교가 시교육청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기사인데요. 학교법인 충암학원은 15일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교육청 김영남 감사관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용역 근무 일지를 조작하거나 배송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청이 이같이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은 충암 중고교의 급식 관련 예산 4억 1천여만 원이 빼돌려진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누리꾼들은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나요. 아이들 교육보다 자기들 뱃속을 먼저 채웠네요. 조사로 밝혀지겠지만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맙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법학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법조계에 있는 인사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수사하면은 자연히 이 부분이 밝혀진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명예훼손으로 따로 고소할 이유가 있느냐. 밝혀져서 없다면 그때 고소해도 되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다음 주에 열리는데요. 6.25 때 청주에서 헤어진 남편을 65년 만에 만나게 된 84살 이순규 할머니의 사연이 애틋함을 전했습니다. 이번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된 이 할머니는 남편과 100년 가약을 맺은 지 7개월 만에 헤어진 후 죽은 줄로 알고 37년 전부터 제사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평생 남편을 보고 싶었던 것을 말로 다 표현 못한다. 아들도 아버지 소리를 한 번도 못했다면서 상봉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누리꾼들은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살아내신 어머님 대단하시다는 말조차 초라하게 느껴진다. 저 기분을 어떤 단어로 표현할까요? 하면서 언젠가 두 분께서 행복하게 사실 날이 오길 기다려 봅니다.
봅니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보죠. 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악성 체납자가 5만 9천 세대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1,378억 원으로 파악됐는데 예.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예인이 157세대로 가장 많았고 직업 운동가, 의사, 약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일꾼들은 이런 악성 체납자는 10배의 과징금을 물리고 다 낼 때까지 보험 혜택 중지하면 안 되냐. 봉급쟁이만 봉이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서민들은 조금이라도 못 내면 가산금에 통장 압류되는 게 현실이라는 씁쓸한 반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중지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플러스 최영아 기자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3부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